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한 주 잘 보내고 주말 잘 보내고 또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또 뵀었었는데 이렇게 자주 뵈니까 또 좋네요. 제가 정말 사실 저는 오랜만에 온 느낌이 들었던 네, 게 네. 스튜디오가 바뀐 스튜디오에서는 저는 처음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 전에 왔을 때도 상당히 출세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이 더 좋습니다. 저희 네. 뭐 말씀드렸지만 이 스튜디오가 조금 리뉴얼이 됐어요. 이제 뭐 이 좀 벽도 허물고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확실히 이제 오시는 패널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안치홍 의원님도 그렇고 뭐 다 야 상현아 너무 좋았어. 성대모사요?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또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자, 지금 저희 뭐 댓글 좀 한번 이제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기자님 안의원님, 오늘도 아침 브런치와 함께하네요. 사나가 3승 1무 2패로 선전했어요. 어제 사나의 선발 투수 남지민 공이 거의 다 높은 존에 형성돼서 KT 타자들이 손쉽게 연속 안타를 치더라고요. 원래 낮은 존에 공을 던지는 게 피칭 메커니즘상 어렵나요? 안치홍 의원님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뭐 일단은 장은상 기자님이시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낮은 존 던지는 건 뭐 영원한 숙제죠. 모든 투수들의. 사실 높은 공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높은 공이 위험하다는 건 야구 조금만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예 하이패스트볼을 던지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제구를 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 그 낮은 존에 던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타자들의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 아하.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대표적인 단신 선수 김지찬 선수, 대표적인 장신 선수, 뭐 한유섬 선수 이런 그렇죠. 선수들 있잖아요. 와, 이만큼 차이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투수는 던져야 되는 릴리스 포인트는 정해져 있는데 던져서 마지막 종착점으로 가야 되는 탄착구는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존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심판들이 키에 따라서 보는. 그러니까 낮은 곳에다 던져야 덜 맞는 게 있는데 그 던져야 되는 지점이 타자들마다 다르니까 그걸 던져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늘도 역시 안치홍 의원님, 장은상 오늘 빨래 하고 계세요? 빨래 개고 계신가?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혁저스티스님도 각 팀별로 예전보다 부상자도 많이 나오고 특히 사고로 인한 부상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올해 오랜만에 해외 전후도 다녀와서 몸도 더 잘 만들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부진 아닌 부진이 전 구단에 퍼진 원인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건 핑계가 없습니다. 선수들 솔직히 말하면 다 선수들의 원죄입니다. 저는 뭐 이거는 뭐 굳이 쉴드를 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해외를 갔다 와서 뭐 이런 거 다 최적의 여건에서 다 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선수들마다 출발하는 거는 전부 다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준비라는 거는 정규 시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뭐 WBC 이런 거는 뭐 쉴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WBC 간 선수들은 몇 명이나 된다고. 선수 얼마 되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진짜 근데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선수들 중에서는 좀 그 국내 캠프를 더 선호하는 선수가 좀 생기긴 많이 생겼어요. 네. 왜냐면 시차 적응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다가 그러네요. 국내 캠프에서 하고 나서 갑자기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해외 전지훈련 가기 전에 난 좀 가기 싫다 이런 식으로 구단에 말한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단체 훈련이고 하니까 갔다 왔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자기의 루틴보다는 조금 엇나간 거? 안 맞는 그런 선수들도 있긴 한가 보네요. 굳이 쉴드를 치자면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변한 게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 보니까 백장수님, 뭐 다음생애님 기아 얘기는 안 해주시나요? 장 기자님 기아 어떡해요? 이렇게 기아 팬 여러분들의 또 이제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실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개막하고 나서 최하위권에서 이제 이 맴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로서는 기아 타이거즈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이제 포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김도영 선수 부상으로 인해서 뭐 뎁스가 좀 얕아졌다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 팀이 그래도 여기 있을 팀은 아닌데 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도 고척돔에 있다가 왔는데 어제가 사실 그 양현종 선수의 160승 도전 두 번째였거든요. 네네네. 기자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야마가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으면 요 시나리오로 가면 오늘 굉장히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겠다. 그쵸. 응원을 하게 되죠. 이런 게 있거든요. 게다가 또 키움이 일단 위닝을 했고 또 기아가 지금 연패 중이니까 약간 그런 기대감을 살짝 이제 안고 가는 게 있는데 연장에서 그냥 이정우 선수한테 얻어맞고 이제 졌는데 일단은 뭐 부상자 얘기는 근데 저는 뭐 이것도 쉴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든 구단이 부상자가 지금 많아요. 근데 기아 같은 경우에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사실 생각보다는 그 좌완 불펜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좌완 불펜의 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 시즌 들어와서는 뭐 김대효 선수 어제 맞은 것도 그렇고 그 전에 김기훈 선수의 재구나 뭐 최지민 선수 뭐 어린 선수들이 생각보다는 불펜에서 제 몫을 못 해주는 게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앤더슨 선수는 물론 좋은 투수이지만 메디나 약간의 불안 요소를 안고 갔던 게 지금 초반에 어쨌든 조금 터져 나오고 있다. 그렇죠. 악재가 겹치면서 좀 성적이 좀 밑으로 내리박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강동찬님 브런치에서 털어주면 그래도 그 주는 살아납니다. 기아 화이팅. 삼성 팬인데 지난주에 털어주셔서 나름 성공 주였어요. 그렇죠. 동찬님 정확하셔. 털어주셨어요. 네. 저번 주에 삼성 탈탈 털리고 잘하잖아. 이번 주는 이제 또 기아인가요?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뭐 기아 타이거즈의 이 성적 지금 뭐 11월 뭐 최하위로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에 머물 팀은 일단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 사구 요즘에 또 사구로 인한 부상자들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또 요즘에 가장 이제 감독 중에 인기 많은 감독 그리고 가장 감독 중에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감독 하면 역시 이제 이승엽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이유찬 선수 사구 맞았을 때 이제 덕아웃에서 그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게 이게 포착이 돼가지고 이게 좀 화제가 된 모양이 들어 막 이러는 것 같던데.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 발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경상도 또 그렇죠. 분이시고 또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한 단어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되게 화제가 많이 되는 게 그 이승엽이라는 감독은 이제까지 지금 감독이라는 것도 사실 아직까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쵸, 네. 사실 그 10개 구단 모두의 존재 같은 느낌이 아직까지는 좀 있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네. 국민 타자였고 또 KB 홍보대사도 오랫동안 그렇죠.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두산 베어스의 감독이란 말이에요. 음. 그럼 두산 베어스의 감독 일원으로서 내 선수를 보호하고 싶고 맞아요. 그런 마음에서 이제 팔이 안으로 굽으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아직까지는 모든 팬들한테는 좀 어색할 수 있죠. 약간 그거 보면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승엽 감독이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하나의 작전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상황이 워낙 접전이었고 또 하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땐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는 진짜 감독이 됐구나 이런 게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NC 다이노스 얘기해 주시는 분들 또 계십니다. 에드워드 리님께서 지금 NC의 기세를 보니까 또 내려올 것 같지 않네요. 특히 이선발 와이드너 빠진 상태에서 팀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부상 생각하면 NC도 외국인 투수 4번 타자 4할 타자 김성우까지 빠졌는데도 승차 없는 2위. 이 NC의 이 약진 좀 기대 이상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뭐 네. 정말 뭐 저도 뭐 발 빼지 않겠습니다. 저도 약팀에 NC를 넣었던 사람이거든요. 브런치에서. 그 시작할 때, 그 시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저도 야무지게 NC를 약팀에 넣었었는데 역시 저의 예측이 다시 한번 반대가 꿀이라는 걸 느끼고. 근데 예상보다 4, 5선발이 너무 잘한다. 뭐 신민혁 선수도 그렇고 송명기 선수도 그렇고 네. 사실 이 정도로 초반에 버텨주면서 그 와이드너의 그 빈틈을 메워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잘 던져주고 있고 또 새로운 전력. 뭐 박세혁 선수가 지금 이제 불의의 부상으로 잠깐 자리 비웠지만 초반에 버텨주면서 그 쓰리박 박민우, 박세혁, 그다음에 저 박건우 요 라인으로 이어지는 타선이 초반에 잘 쳐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상승세가 붙는 거죠. 맞습니다. NC 다이노스도 진짜 기분 좋게 시즌을 출발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외국인 선수 얘기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제 롯데자이언츠 믿었던 이 두 명의 원투펀치 이 스트레일리아 반즈 올 시즌 너무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계약하지 말 걸 재계약은 큰 실수였네요. 도박 모험을 하더라도 다른 외인 찾았어야 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일리랑 반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렉스까지 재계약 외인 선수 재계약을 빠르게 맞춰놨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큰 시름 덜었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웬걸 뚜껑 까보니까 그 믿었었던 원투펀치가 이렇게 못해줄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나균환 선수가 시즌 두 번째 투수로 나왔을 때 굉장히 의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웬 수수를 안 쓰고 왜 나균환 선수 그렇죠. 이런 생각? 네. 사실 순서가 반즈 선수가 나와도 나올 법한 순서였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약간 라는 게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일단 반즈 선수가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평균 자책점이 아까 제가 방송 전에 들어와서 봤을 때 10.80인가 이랬는데 네네.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하면 정말 너무 극명한 상태고 그렇죠. 그만큼 좀 분석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반제 선수는. 근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스트레일리 선수인데 스트레일리 선수는 사실 롯데에서 기량도 기량이지만 멘탈적으로 팀을 이렇게 좀 케어하는 유형의 외국인 투수였어가지고 그쵸.
그런 거에서 플러스를 많이 준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스트레일 선수가 흔들린다? 초반에 롯데한테는 상당한 악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진짜 이 외국인 선수들의 존재감이 KBO 리그에서는 워낙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지금 뭐 4월 아직 중순이잖아요. 좀 이 교체를 생각할 시기는 이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살아나지 않는다면 롯데자이언츠도 진짜 골치가 아플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올 시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한양님, 저는 키움의 팬입니다. 장재영 선수 3년 동안의 활약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볼스피트 외에는 큰 장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연습 경기 아무리 잘해도 본선에서 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전문가들의 생각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후원 고맙습니다. 후원 고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너무 맞는 말씀이고 사실 뭐 모의고사 아무리 잘 봐도 그쵸. 수능을 5번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 지금 뭐 장재영 선수가 뭐 교육리그 호주에서도 그렇고 좋은 모습으로 비시즌을 보냈는데 정규 시즌 들어와서는 생각보다는 그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속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재영 선수가 속구가 좀 줄었어요. 평균 구속이.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구력을 잡기 위한 장재영 선수의 하나의 이제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제구력이 그렇다고 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라니까. 네, 이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냥 줄이지 마라. 네. 그냥 줄이지 말고 가운데 보고 던지면.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구 안 되는 선수들이 계속 그냥 코너워크 하려고 이러다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운데 보고 던지면 어디로 갈지 본인도 모르게 그냥 던져도 약간 이해천 마인드. 160으로 가운데 던지면 이게 이 제구가 또 안 될 거니까 어디로 또 갈 거 아닙니까? 사이사이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야구를 안 해봐서 그런 건가? 네, 지금 좀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조금 멘탈적인 이슈도 없지 않아 있었고 있겠죠. 그다음에 또 그걸 좀 이겨내기 위해서 본인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로테이션 한 번이 지금 그 건너뛰었거든요. 네네. 다음 등판이 나오니까 근데 다음 등판이 또 하필 또 주 2회 등판이 걸렸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한번 요번 턴을 한번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만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 본편 들어가 볼까요? 최배달님께서 장은상 기자님 하나 담당이신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스미스와 오그레이디 언제 교체하나요? 뭐 스미스 선수는 지금 어깨 부상이고 오그레이디 선수는 제가 어저께 봤더니 OPS 0.4대더라고요. OPS 0.4라 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냐 이 생각을 했는데 좀 어때요? 생각 있나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최배달님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는 크게 그런 움직임까지는 없습니다. 스미스 선수는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오그레디 선수는 물론 실망적인 출발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선수가 또 간혹 가다가 생명 연장 타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몇 타석은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아직은 조금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교체는 조금 이른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새로운 리그에 오더라도 자기 공만 던지면은 또 되는 거지만 타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수들도 만나고 맞습니다. 그 다른 투수들이 던지는 공에 또 적응하고 이런 시기가 굉장히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그레디 인스타 딸 사진에 하나팬도 온갖 폭언이랑 망언을 얼룩져서 참 그래 가족은 그래도 건드리면 안 될 텐데 그건 하지 마 여러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오그레디 기다려줘요. 러프 센즈도 죽쓰고 2군 일주일 갔다 온 다음에 터졌었다고 또 이제 잘 얼른 반등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프닝 조금 길게 털어봤는데요. 이제 주제로 본편 주제로 저희가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와 KBO 리그에서 스위퍼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요 스위퍼라는 거 이 슬라이더의 일종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변형 슬라이더죠. 이 슬라이더는 일반적으로 이제 약간 좀 종으로 떨어지는 그런 무브먼트 슈 이렇게 떨어지는 무브먼트 있다고 한다면 요 스위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횡으로 이렇게 슝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횡으로 휘는 슬라이더가 이제 스위퍼, 종으로 살짝 이렇게 휘는 슬라이더가 이제 그냥 일반 슬라이더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구와 비슷하게 날아오다가 홈플레이트 앞에서 던진 손의 반대 방향으로 좀 휘어 나가는 이런 이제 구종인데요. 이게 왜 스위퍼냐면 홈플레이트를 빗자루질하듯이 이렇게 쓸고 지나간다. 이래서 이제 스위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반적인 슬라이더보다는 구속이 느리지만 수평 움직임이 더 큰 그런 구질인데요. 마치 프리스비 슬라이더 모두 다들 아시잖아요. 뭐 예전에 김병현 선수가 이제 던졌을 때 슈 이렇게 나가는 이런 슬라이더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스위퍼를 던질 때 잡는 그립 일반 슬라이더와 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슬라이더를 던지는 선수들은 많이들 요새 또 시도를 해보는 변형 슬라이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스위퍼 최근에 언제 좀 이슈가 됐었느냐? 오타니 선수 결승전에서 트라우시랑 맞대결할 때 마지막에 던진 그 변화구 그게 이제 또 스위퍼였거든요. 죽여줬죠 이게 진짜로. 140km짜리 크게 휜 스위퍼에 이제 트라우 선수가 삼진을 당하고 말았었는데 요거를 이제 안우진 선수가
달려고 하고 있다. 이 새로운 구종을 한번 장착해 보려고 하고 있다. 시도를 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에릭 요키시가 그립을 알려줬는데 연습해보고 있지만 잘 안된다. 그러나 잘만 던지면 우타자에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에릭 페디에게도 스위퍼를 배우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뭐 일본 프로야구도 그렇고 한국 프로야구도 그렇고 스위퍼 열풍입니다. 이게 왜 많은 투수들이 시도를 해보냐면 지금 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그립 자체가 슬라이더 그립에서 약간 실밥을 어떻게 잡느냐 요것만 살짝 이 바꿔주고 끝에서 이렇게 이 손가락에 힘을 딱 주면 요게 좀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궤적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도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안호준 선수가 또 이렇게 새로운 구종을 또 연마를 하고 있다라는 점 또 일단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선수들한테 들었을 때는 지금 뭐 우리들이 항상 공통 관심사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엄청 큰 이슈가 되고 히트곡이 있는 걸그룹이 나왔다. 우리 모두의 공통 관심사 뭐겠습니까? 뉴진스 얘기해야지. 뉴진스가 되잖아요. 뉴진스 얘기해야지. 청순이 되잖아. 바로 어텐션이 되는데 지금 투수들한테 뉴진스가 바로 이 스위퍼다. 지금 완전히 KBO 리그의 모든 투수들이 전부 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스위퍼만 찾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왜냐? 진짜 오타니가 마지막에 트라우트 상대로 너무 명장면을 만들었고 이 스위퍼에 대한 위력이 KBO 리그에서 도 왠지 써먹음직하다. 라는 판단에서 선수들이 이제 장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LA 다저스 선수들, 특히 이제 뭐 불펜 투수들 같은 경우에도 뭐 앤더슨 선수도 그렇고, 뭐 앤드류 히니 선수도 그렇고, 이 선발 투수나 뭐 불펜 투수나 할 것 없이 요 스위퍼를 다 장착하고 나서 삼진율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헛스윙률도 많이 올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궤적이다 보니까 요즘에 또 메이저리그 어퍼스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이렇게 어퍼스윙으로 치면 이게 장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덜 떨어지게 이게 횡적인 슬라이더라면 어퍼스윙을 해도 이게 궤적이 잘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뜬 공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약간 뭐 팝업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한국 프로 야구에도 이 스위퍼를 던지는 선수들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요게 좀 이제 궁금하기는 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스위퍼의 존재를 알기 시작한 게 저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요키시 선수가 작년에 우리가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지만 요키시 선수가 그 슬라이더를 굉장히 많이 던지는 유형의 투수 중에 한 명인데 그 요키시 선수가 작년부터 그 약간 그 슬라이더의 움직임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 좀 몇 경기 있었거든요. 또 그런 거에서 요키시 선수랑 어제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게 이제 스위퍼를 자기가 도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처음 접한 계기는 정말 우리네 삶과 똑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해보고 인스타그램에서 스위퍼를 보고 자기가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스위퍼가 터지니까 이제 안우진이 그거 에릭 형 나도 한번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립을 이제 쥐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저기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투심 그립을 잡거든요. 그리고 투심 그립을 잡고 때리는 거는 커브 같이 때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과학적 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이 옆으로 간다. 옆으로 간다. 그러면 확실히 그 구속은 좀 더 적지만 슬라이더보다 그래도 횡적인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구종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스위퍼라는 구종 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만 약간 이 타자 입장에서 이렇게 오다가 슈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헛스윙 유도라든지 삼진 잡는데 굉장히 또 특화가 된 그런 슬라이더라고 하니까요. 좀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유행이 돌고 돌듯 예전 슬라이더는 다 횡으로 크게 움직이는 슬라이더였는데 고속 슬라이더가 대세로 잡히더니 또 다시 돌아오는군요. 피그닉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호준 선수 뭐 논란 많아도 저런 열정은 또 보기 좋네요. 새로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 뭐 이런 얘기도 삼성사랑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키시는 조금 의구심을 좀 표하기도 했어요. 이제 본인 올해는 더 이상 이제 안 던지고 있거든요. KBO 리그에서 통할지는 좀 의문이라고 하더라고요. KBO 리그는 이제 아까 도상현 기자가 말한 것처럼 어퍼스윙이 대세라기보다는 이제 맞추는 레벨 스윙이나 이런 게 조금 많고 그만큼 횡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타격 배트가 어차피 이렇게 맞추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맞을 수 있는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벨 스윙을 했을 때는 이렇게 횡으로 그냥 이게 면으로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진짜 실전에서 어떻게 또 쓰임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좀 구속이 조금 느리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좀 한 160, 155 이상 떨이는 투수들한테 조금
구속이 그래도 130 후반에서 140까지 스위퍼가 나올 수 있는 선수들한테 조금 유리한데 예. 본인은 조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조금은 자직은 자기는 좀 쓰기 좀 부담스럽다. 그래요. 안호준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구속이 너무나 짱짱한 선수이기 그죠? 때문에 좀 이제 구속의 가감 효과도 조금은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이 오타니 선수도 요즘에 마운드에서 뭐 등판할 때 보면은 요즘에 좀 저도 경기를 보면은 이 볼넷이 되게 많은 거예요. 볼넷도 많고 또 이제 사고도 조금 있고 해가지고 좀 경기 보면 불안한데 그때마다 또 위기마다 많이 던지는 공이 이제는 스위퍼가 됐단 말이죠.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던지는 게 이제 스위퍼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트볼의 위력이 지난해에는 이제 뭐 투심도 섞어 던지고 뭐 커터도 섞어 던지고 이러면서 패스트볼의 위력도 좀 올라간 모습이었는데 올 시즌은 뭐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패스트볼이 좀 잘 커맨드가 안 될 때, 제구가 잘 안 될 때는 요 스위퍼 를 또 엄청 많이 던지더라고요. 본인 뭐 믿는 무기가 하나 확실한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자주 뭐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안 될 때 확실한 거에 기대잖아요. 그렇죠. 뭐 오타니 선수도 일단 이 무기가 워낙 강하니까 초반에 좀 많이 쓰는 게 좀 보이긴 하네요. 이게 약간 좀 필살기, 본인의 필살기 같은 현재로서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요 스위퍼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체인지업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하면 우투수는 저기한테 못 던진다. 우투수는 좌투수한테 못 그렇죠. 좌타자한테 못 던진다. 네. 그다음에 반대로 좌투수는 저기 맞죠. 그러니까 우투수가 우타자한테 안 던지잖아요. 그렇죠. 체인지업. 그런 것처럼 이제 근데 이제 그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트라웃한테 상대할 때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이거는 반대로는 던질 수 있는 거죠. 우타자한테는 휘어져 나가는 공이니까 던질 수가 있는데 우투수가 좌타자한테 던지기는 조금 부담이 있는 거지. 몸으로 맞으면 어떡해? 몸으로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제 유키시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내 기준에서 유키시는 좌투수니까 그렇죠. 나는 좀 우타자한테 던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바깥쪽에서 휘어져서 뭐 스트라이크 존에 걸치는 그런 걸로 던지지 않는 이상은 확실히 우투수 기준으로 좌타자한테 던지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 그런 구종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네. 예전에 김병현 선수가 슬라이드 이렇게 던졌는데 좌타자 몸에 맞춰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몸에 맞췄는데도 헛스윙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약간 그런 정도, 그런 것도 또 생각이 좀 나는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안호진 선수 그래서 이건 메이저리그 도전을 생각해서 새로운 구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 실베스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하죠. 아무래도 본인이 뭐 지금 KBO 리그에서는 잘 나가고 있지만 메이저리그 가면 또 지금의 성적이 보장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무기를 장착하는 것도 있고 또 근데 원래 안호진 선수가 또 그런 구종을 배우는 거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뭐 포크볼 얘기도 있었던 거고 근데 스위퍼는 지금 자기가 워낙 슬라이더가 강점인 투수니까 워낙 딱 맞는 구종이니까 좀 욕심을 한번 내보는 거죠. 그래요. 지금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해 이제 포크볼을 던진다. 그리고 실제로 던졌더니 위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죠. 던지만 삼진 이랬는데 좀 올 시즌에는 자주 던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올 시즌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안호진 선수는 좀 포크볼 던지는 모습을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크볼이라는 게 이제 끼워서 던지는 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안호진 선수는 워낙 강하게 때려서 던지는 스타일이라 그 던질 때마다 여기가 까진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이가 여기 사이가 여기가 결국 생채기가 나면 뭐 포크볼만 던질 것도 아닌데 다른 공도 던져야 되는데 영향이 가니까 이 물집 영향이 또 그런 것도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본인은 좀 포크볼은 앞으로는 좀 던지기 힘들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권순철님께서도 감사합니다. 권순철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 스위퍼가 진짜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좀 뭐라고 될까 이 뜬공 그러니까 약한 뜬공을 또 많이 유도해 낼 수가 있는 그런 이 구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장타 억제 아니면은 뭐 내야 뜬공도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구종이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 안호진 선수가 실전에서 이 공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좀 적용이 될지 어떻게 좀 적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댓글 한번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그레디 선수는 본인 소수의 팬들이 아직도 자신을 응원해줘서 힘내서 잘하겠다는 인터뷰를 했대요.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얘기 해주셨고 오그레디 본인의 의지도 강력하고 약점을 인지하고 간파하려는 열정이 있어서 좀 더 믿고 기다려줘야 할 듯 성격이나 워크에식 좋은 선수 반등하자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오그레디 선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곁에서 좀 이제 담당 구단으로서 좀 보셨을 때 어떤 선수인지. 아니 이제 뭐
분명 인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죠. 근데 외국인 선수들 대부분은 뭐 왔을 때 다 부드러운 선수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다만 제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예민한 스타일이다 이런 걸로 봤던 건 작년에 이제 기아 놀린 정도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뭐 오그레디 선수 제가 캠프 가서 뭐 얘기하고 이랬을 때는 뭐 완전히 뭐 이렇게 프렌들리하고 또 본인이 또 알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그 타율형 타자라기보단 이제 한 방 맞춰서 나가는데 근데 자기는 분명 에버리지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크고 또 지금 한화의 상황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좀 약간 약점 아닌 약점이죠. 한화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본인한테 있는 프레셔도 있다는 거.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노시환, 최은성 이런 선수들이 터져주니까 어찌 보면 약간의 쉴드가 있거든요. 지금 요 시기를 그러니까 오그레디 선수 잘 넘겨야죠. 아 그래요. 아직까지는 이제 리그 적응기다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참아주고 또 응원 많이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볼까요? NC가 요즘 꾸역꾸역 잘하고 있는데 NC 이야기 저희 아까 NC 이야기 오프닝 때 했는데 아침부터 시작부터 또 안 들으셨군요. 어쨌든 NC도 굉장히 지금 잘해주고 있다. 뭐 특히 이제 4호 선발 얘기도 저희가 해드렸었고 뭐 지금 사실 외국인 타자도 그렇고 또 외국인 투수 한 명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이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것도 좀 대단하다. 와이드너가 아주 불안하겠어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지난주부터 수베로 감독이 선수 기용 기조를 좀 바꾼 것 같은데 프런트와 교감이 있었던 건가요? 봄날님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교감은 봄날님 맨날 합니다. 수베로 감독은 거의 코로나 때도 줌 회의 뭐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하나가. 그래서 뭐 2군 감독, 1군 감독 뭐 사장 단장까지 해가지고 그런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프런트와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수베로 감독은. 다만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그렇죠. 이것에 있어서는 현장의 어떤 감독의 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교감은 항상 하고 있다. 다만 그 기용 기조를 바꾸거나 이런 거 그게 프런트와의 교감 덕분이냐 그런 해석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 서로의 플랜을 짜간다는 거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감독이 프런트가 시키는 대로 한다. 요거는 또 이제 현장 개입이 또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유 이글수리님 스미스는 절대 선발 투수로서 6회도 못 던져요. 바꿔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3,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미스 선수 진짜 이 불신이 가득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너무 시범 경기 때 잘하다가 개막하자마자 이제 어깨 붙잡고 이제 내려갔고 전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안 좋았어. 이게 너무 이게 아메리카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이게 약간 그게 또 한 번 맛있게 잡았더라고. M에서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었거든. 여기는 인마 동방예의 지구이다.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일본에서도 이 부상 이슈가 있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100이닝을 던지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러네. 진짜 이거 기이닝 소화시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맥콜러버님 말도 맞는 것 같아. 작년에 어떤 킹엄의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중복적인 얘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일단 한화는 뭐 노선을 정했거든요. 뭐 기다리는 걸로. 그리고 지금 또 본인이 또 복귀를 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일단 4월 달에 돌아와서 4월 달에 조금 힘들겠죠. 5월 달에 돌아와서 던지는 거 몇 경기 봐야죠. 한 턴을. 근데 만약에 거기서 또 아프다 그러다? 그러면 진짜 교체를 해야죠. 솔직한 말로. 하지만 지금은 일단 돌아와서 한 2-3경기 던지는 건 좀 봐야 된다. 일단은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스미스를 다시 마무리로 변환하는 건 생각이 있으려나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짧은 이닝 던지는 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불펜 전환 얘기도 좀 나오는 거 아닌데 아직까지는 뭐 없죠? 전혀. 샤베트님 그거는 매우 힘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1년 차에 $1,000,000를 준 외인인데 그 외인을 이제 거의 뭐 안 나오는 날도 많을 것 같은 그런 마무리 투수 보직을 첫 해에 맡긴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또 이제 구창모 선수 얘기도 지금 이 네이버 채팅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NC의 중심은 구창모. 그런데 창모야 WBC에서는 왜 그렇게 던졌냐 이렇게 아쉬워하시는데 이게 사실 좀 WBC 국제대회에 이제 출전하는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이번에 너무 많았다 보니까 사실 김광현 선수나 양현종 선수 말고는 이제 WBC 출전의 경험이 또 없잖아요, 투수들이. 그랬을 때는 WBC에 맞춰서 몸을 준비한 게 아니라 송지호 위원 말대로 크보 선수들은 정규 시즌에 맞춰서 몸을 끌어올린 게 좀 아쉽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대회에 나갔을 때 그 구속도 정규 시즌 때 나왔던 구속이 또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들이 조금만 더 정상 컨디션이었더라면 이제 시즌 중 컨디션이었더라면 이거보단 그래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다시 나와서 아프다고 하면 전반기는 외인 없다고 봐야겠네요. 내가 내일도 하나팬 하면 사람이 아니다니. 기시네. 아주 아이디가 아주 기시오. 아이디가 임팩트가 있네요. 그렇죠. 이제 다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리스트업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만약에 네. 그렇게 뭐 정말 이제 최악의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 이런 선수 한번 컨택을 해봅시다. 당연하죠. 뭐 이 정도는 예, 이제 다 준비를 예, 해놓고 예.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싶습니다. 메시지도 좀 가고 스미스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또 한화 얘기 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한화의 이 최은성 선수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경기에서는 또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한화가 이제 최은성 선수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개막 키움전 이후로 12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제대로 물이 올랐죠. 타점 먹방 하듯이 득점권에 주저 나서면 모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까지 득점권에서 4할 3푼 5리 1홈런 10안타 14타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시즌 타점도 17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6년 총액 90억. 야, 맨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야 90억? 너무 많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솔직히. 90억? 야, 역시 하나이글스는 사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나이글스처럼 이렇게 좀 하위권 팀들의 이 하위권 팀들이 선수를 영입하려면 FA 선수를 영입하려면 웃돈을 줘서라도 더 줘야 데려가야 된다. 된다. 왜냐면 이제 이 FA를 영입할 때 이 요구하는 게 본인만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동료 선수들 또 이제 후배 선수들을 이끌어 주려고 하는 얘기도 이 의미도 있기 때문에 더 얹어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보면은 완전 해자입니다. 6년 90억이 아깝지 않은 활약을 좀 펼쳐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비로 감독이 평가한 최은성 선수 프로 정신이 있는 타자다.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할 수 있다. 투 스트라이크에 몰려도 긴장하지 않는다. 하나 관계자들의 평가도 최은성 참 잘 샀다. 기량뿐만 아니라 성향도 참 좋은 선수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득점권에서 강할까요? 최은성 선수. 참 저 이마티언이라는 저 표현이 이렇게 적절하게 들어맞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 최은성 선수가 물론 그 LG에서 진짜 픽스된 주전으로 그렇게 뛰었다라고 말할 시즌은 제가 볼 때 완전히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선수의 커리어 하이를 꼽자면 저는 2018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거의 3할에 거의 잠시를 쓰는데도 거의 25개 정도 치고 100타점 넘게 했거든요. 네. 그때 정말 죽였어요, 진짜로. 그때 보면서도 진짜 와, 진짜 이게 최은성이 그때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최은성이 정말 FA를 늦게 하는 게 아쉽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선수가 특이했던 게 뭐냐면 몰아치기가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한번 그 흐름이 왔을 때 그걸 살리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때 당시 보면 5월 달에 이제 30경기 보통 안팎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30경기 안 나가겠죠. 근데 28타점을 했어요. 오우야.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가 저도 기억나요. 네. 지금 페이스가 17타점이잖아요. 13경기. 이게 그렇게 막 와, 인생에서 처음 보는 페이스다. 이게 아니에요. 그때 30경기가 안 나가는데 28타점을 했거든요. 한 달에. 28타점을 한 달에 한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진짜 한 달에. 예. 그 정도로 자기 흐름을 잘 살리는 타자이기 때문에 근데 초반에 이 흐름이 왔단 말이에요. 최은성 선수한테. 근데 이 흐름을 또 잘 살려나가. 그러니까 지금 좋은 페이스가 계속 붙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이 시즌 초반부터 좀 처지다 보니까 중반 이후부터는 좀 이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맥 빠진 경기를 그죠? 할 때가 정말 많았었는데 일단은 이제 시즌 초반에 놓지 않고 계속 이제 페이스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된 것 같고 거기 중심에 이제 최은성 선수가 있다라는 게 과연 이제 베테랑 선수 왜 FA 선수를 좀 잘 사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균님께서 탈 잠실 효과도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요. 확실히 이 잠실구장이 주는 위압감이 뭐 예전에 안충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도 그렇고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크죠. 좀 메이저리그를 포함해서도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는 크기의 구장이기 때문에 그런 구장을 쓰다가 이제 아무래도 홈에서 많이 하는 대전으로 왔을 때 느끼는 건 분명 좀 압박감이 좀 덜한 것도 있을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이제 홈런도 물론 홈런이긴 한데 어쨌든 타점 생산 능력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분명히 잠실에서는 내가 어떤 타구를 쳐도 일단 플라이나 이런 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큰데 외야수들이 수비가 하기가 일단 넓으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라인 드라이너로만 치면 어쨌든 타점을 내가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부담도 적어진 건 확실히 효과가 있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최은성 선수도 나중에 하락하는 사이클이 있을 텐데 그때 옆에서 도와줄 타자가 필요할 것 같다. 인절미님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 그
도와줄 타자가 또 있죠. 이 노시환이 왜 이렇게 급성장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성사랑님 말씀해 주셨는데 뭐 물론 이제 오프 시즌 때 훈련한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옆에서 보고 배우는 점이 굉장히 또 크다. 그럼요. 본인이 이제 그런 루틴이나 이런 거를 최은성 선수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그다음 초반에 어쨌든 노시환 선수도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시환 선수가 앞에서 잘 치니까 투수들이 노시환 선수 승부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낙수 효과가 뒤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은성 선수한테도 찬스가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오그레디 선수의 초반 부진이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죠. 그러게요. 오그레디까지도 지금 좀 좋은 페이스였다면 이 클린업 트리오가 빠바방 하면서 진짜 다이너마이트 타선 오랜만에 좀 보여줄 수 있을 텐데 하나에서 이 부분은 일단 좀 아쉽겠다 싶습니다. 자기만의 루틴이 없는 어린 선수들에게 저런 효과를 보여주는 거지 삼성사. 이게 사실 삼성도 뭐 오재일 오버페이다 했지만 돌이켜보면 완전 해작이야. 구자욱도 오재일 보고 많은 거를 배웠다. 이 FA까지 해서 대박 계약을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쌓아놓은 커리어가 있고 그렇죠. 또 본인만의 루틴이 있고 어쨌든 프로다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FA 대박이라는 결실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쵸. 이런 선수들을 영입했을 때 젊은 선수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게 또 보이지 않는 또 영입 효과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금 최은성 선수 보면서 또 한 명 좀 약간 기대되는 자원이 지금 양석환 선수가 또 엄청 치고 있거든요. 맞아요. 양석환 선수가 홈런을 지금 뭐 진짜 페이스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초반에 저희가 이제 함덕주 선수 하면서 약간 함덕주 선수가 또 약간 요새는 좀 괜찮은 것 같다. 트레이드에서 어떤 그런 냄새가 난다. 이런 거 했었는데 또 우리가 얘기하자마자 양석환 선수가 지금 또 영양가 있는 홈런을 어마어마하게 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잠실에서 나간 선수가 홈런과 타점에서 엄청나게 잘한다. 이런 게 좀 약간 진짜 분명 부담은 좀 없는 것 같다. 느낌이 양석환 있죠. 선수는 잠실 쓰잖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 양석환 LG 나가니까 괜찮다 이런 거예요? 지금 아니 저는 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금 뭐 잠실 쓰는 선수한테 이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양석환 잘한다. 양석환 LG 팬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잠실 민감합니다. 잠실 효과 그런 것보단 역시 선수 개인의 역량이다. 역시 대전이든 잠실이든 잘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거 저거 하는 올해 브런치를 한 이후 최고의 식은땀 지금 한번 나왔는데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석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 자신의 스윙 또 이제 거포잖아요. 또 자신의 스윙을 또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뭐 다른 선수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승엽 감독이 저는 놀랐던 게 이승엽 감독이 그 타격 훈련 할 때 그 앞에서 이렇게 쓱쓱 보면서 한두 마디씩 이렇게 툭툭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배트 잡고서 이제 현역 시절 때 막 이러면서 하니까 되게 멋있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게 또 이제 젊은 타자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분명한 성과를 냈던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파워가 다르죠 사실. 진짜.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제 최은성 선수 또 영입 효과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6년 90억 야 이거 사실 영입했을 당시에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때요? 장상 기자님 생각에는 좀 적절하다? 뭐 좋다? 그래도 아직 비싸긴 하지 솔직히 비싸긴 비싸다. 그래도 아직은 좀 비싸죠. 왜냐하면 이제 90억이라는 FA는 저 진짜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뭐 100몇십억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억이라는 금액은 엄청난 거거든요. 예전에 심정수가 여러분 뭐 물론 물가 상승률이 있다고 해도 심정수 선수가 FA가 60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50몇 개 치던 홈런 타자인데. 근데 지금 뭐 어쨌든 근데 90억은 비싸지만 그래도 데려온 값은 초반에 잘해주고 있다. 이거에 어쨌든 4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4년 동안 해주는 금액을 봐야 되는데 첫 해 출발은 매우 좋다. 또 그런 걸 봤을 때 또 팀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많고 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한화가 전략적으로 영입을 잘한 것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강남에는 왜 아직 야옹이님 롯데 팬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아직 뭐 느리고 도루저지 아쉽지만 프레밍이나 포고 잘하니 그거를 위안을 삼으시라고 또 이런 덕담도 또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최은성 선수의 영입 효과 저희가 뭐 이제 타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덕아웃에서 혹은 이제 훈련 과정에서의 또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성 선수 합류 후에 한화의 분위기 좀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또 좀 궁금해요. 여기가 군기 반장이래요 최은성 선수가. 오히려. 근데 사실 아무리 베테랑 선수를 해도 첫 해 이제 팀에 합류한 선수가 그런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막 잘 챙기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가 이제 워낙 어린 팀이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최은성 선수한테 어느 정도 팀에서 그 역할을 좀 부여한 게 있단 말이에요. 좀. 근데 그거를 실제로 잘해주고 있거든요 최은성 선수가. 그러면서 이제 야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훈련 뭐 태도나 그다음에 뭐 훈련 뭐
훈련 태도가 거의 전부겠죠. 훈련 아무래도. 태도. 아 예, 그래 예, 이게 예, 사실 지난해 이제 하나팬 여러분들께서 크게 이제 실망하셨었던 게 팀 다큐가 공개가 됐는데 선수들이 힘들다고 고만하려고 한다. 힘들다고 적당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게 아니 지금 이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웃으면서 훈련하네? 뭐 웃으면서 조금 힘들면 또 고만하네? 이게 되게 큰 반향을 일으켰었거든요. 네, 근데 네. 아무래도 최은성 선수도 딱 이적하자마자 그게 보여줬나봐요. 그렇죠. 네. 본인이 워낙 열심히 하고 비시즌에는 거의 그 개인 레슨 거기서 거의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한 데다가 또 와서도 이제 서로 여기 90년생이거든요. 네네네. 빠른 90인데 34살 형이 진짜 그냥 어디부터 A부터 Z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데 24살, 25살 동생들이 나 A, B, C, D까지만 할게요.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야 나도 하는데 너희도 따라와야지.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진짜 네. 뭐 잔소리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있잖아. 리더는 솔선수범하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최은성 선수는 아무래도 한화 타자들에게 좀 리더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잘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드러운 리더십, 부드러운 카리스마 꼭 필요합니다. 또 포엠트리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뭐 어쨌든 뭐 최은성 선수가 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 해주. 이게 리빌딩도 결국에는 이렇게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 선수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하나가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이 이렇게 누구 보고 배울 선수가 네, 없었던 게 네. 많이 좀 아쉽지 않나 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은성이 LG 있을 때 좋은 성적 많이 내봐서 후배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본인도 너무나도 열심히 해서 1군 무대까지 올라온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젊은 선수들이 보고 배울 만한 그런 롤모델이 아닐까라는 말씀. 또 이게 또 본인도 좋은 게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른 연예인 유재석 씨가 이제 무단 횡단을 할 수 없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최은성 선수를 계속 이렇게 메이드에 간다. 최은성 선수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네. 4년 내내 6년 내내 열심히 해야 되네. 그만해. 내 친구들은 진짜 그냥 얘들아, 이제 나도 힘들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정말 그러면 정말 하나가 좋은 선수는 이뤄지는 거지. 그러면. 6년 동안 이렇게 A부터 Z까지. 얘들아 이제 나도 힘들다. 얘들아 나 한 X까지만 하면 안 되겠니? 나도. 근데 형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Z까지 하셔야죠. 이게 되는 거지. 삼성사라님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SSG도 추준 선수가 솔선수범해서 자기 루틴 지키다 보니까 유망주들이 설렁설렁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 진짜 중요한 베테랑의 역할인 것 그럼요. 같습니다. 네. 네. 스캠 때 최은성 노시원 1대1 파트너일 때부터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야디오 몰리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이제 베테랑 선수의 영입 효과 지금 단단히 누리고 있는 하나이글스 앞으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댓글 조금 소화를 하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신정수 선수 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정수 선수 당시 4년 60억이었지만 마이너스 옵션도 있어서 실제 받은 금액은 45억 정도라고 했죠.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 라식스 이 안경 벗었는데 이게 또 밤이 되면 안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저도 라섹 수술했는데 이 부작용 있으신 분들 보면 밤에 이제 빛 번짐 효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라이트 키면 이게 빛이 번지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효과를 받았었던 이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우리가 모든 그 뒤에 성적을 다 알면서 이제 네. 결과론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저는 계약 당시에 그 임팩트를 보는 거니까 네. 그때 당시에 60억 계약이 뭐 어쨌든 옵션이 어떻게 들어있든 간에 흔치 모르는 않았거든요. 거고. 어마어마한 또 예, 계약이었죠. 예, 규모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주석 선수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복귀할까요? 이동규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모든 걸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멘트를 유보합니다. 그래요? 모든 하나 관계자들은 멘트를 유보하고 있어서 이동규님 제가 조금만 더 취재하고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징계가 계속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제발 하지마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행복하다 힘님 말씀처럼 좋은 방송은 좋아요 꼭 하고 저희 방송 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고맙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 구독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아침 10시마다 또 알람 가니까요 잊지 말고 또 찾아주시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저기 하주석 선수가 망친 하나 분위기 최은성 효과로 분위기 확실히 바뀌어서 너무 만족한다고 또 이런 얘기 해주시기나 했습니다. 지금 또 이게 볼까요? 뭐였지? 그래 이천웅 선수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요것만 저희 마무리하고 또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웅 선수 이제 불법 도박 때문에 지금 조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제 또 4번이나 아니라고 해가지고 또 팬 여러분들이 많이 더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밝혀질 일인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지금 팀 입장에서도 믿어가지고 이게 넌 그게 예전에 또 있었잖아. 이번 일과 연관 없지? 예 없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자. 또 두 번째 이런 사건이 또 터지게 된 거예요. 모투수였죠. 참.
일단 뭐 이천욱 선수 분명 잘못했죠. 잘못했고 그다음에 지금 더 진행되는 상황 지켜봐야 되지만 제가 한마디만 감히 얹자면 이거에 있어서 LG 트윈스 구단도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날 분명히 그 전날에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천욱 선수를 대타로 쓰고 결승타까지 쳐서 이겼거든요. LG 구단도 이거를 꼬리 자르기로 해가지고 이천웅 선수한테 온팡 뒤집어 씌워서 이것을 땡땡땡 끝낸다? 이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LG 트윈스도 분명 큰 잘못했고요. 사과문 냈지만 사과문 낸 걸로 다 털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구단 선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진짜 크게 반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진짜 이천웅 선수 뭐 승부 조작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도박이면 우리 팀 참사 생각난다. 이제 삼성사랑님 또 그렇죠. 이 도박이라는 거 이거 참 크게 물론 뭐 자기 돈 써서 하는 거 뭐가 문제야? 이게 사실 법으로 또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자신의 불법 도박에 후배까지 이용해 먹은 이천은 엄청 악질입니다.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뭐 하필 또 엘로끼다. 왜냐 지금 위에 또 쭉쭉 보니까 이천웅, 서준원, 장정석, 엘로끼 돌아가며 사고 치네요.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됐습니다. 이 참 팬들도 많고 이 응원해 주시는 상원도 큰 구단인데 이렇게 응원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일은 좀 많이 없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천웅 징계 세다고 얘기 나오던데 이미 탈퇴 이상 나올까요? 이런 얘기 어때요? 네. 야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근데 물론 지금 검찰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임탈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약간 조금 이제 잠잠해지면 다시 또 이렇게 그런 게 이제는 여러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로 퇴단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워낙에 또 이제 사안이 그리고 이제 조사 상황에 따라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점차 요구하시는 이제 도덕적 잣대가 예전과는 이제 많이 달라졌고 그럼요. 더 많이 이제 올라갔고 또 이게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과거와 또 이제 케이스 예전에는 이 정도로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왜 바로 이래요?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가 없게 된 세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최은성 선수 얘기도 해봤고 또 오프닝에서 뭐 롯데 얘기도 했고 또 NC 얘기도 했고 또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눠봤으니까요. 오늘 방송 저희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가셔가지고 다시 이제 라이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월요일 방송 또 45분이나 저희가 또 진행을 해봤는데 역시 뭐 장은성 기자님이랑 함께하면 이런저런 얘기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마찬가지셨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